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는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올리려다 못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대략적인 거를 올려보려고 해요. 먼저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차를 사야 되죠. 그럼 차를 사려면 보험을 들어야 되고, 그러면 차값은 보통 처음에 차 사고 뭐 자동차 등록비며 그 애들 먹는 수수료며 세금 붙이고 뭐 하다 보면 초반에 조금 SUV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요. 승용차는 조금 더 싸요.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무난하게 좀 가성비 좋은 차들을 골랐을 경우에 승용차는 뭐 11,000에서 12,000불 정도면 구할 수 있고, SUV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,000불, 16,000불 정도면 이제 가성비 좋은 애들을 뭐 10만 킬로 이하짜리를 좀 구할 수 있어요. 근데 걔네가 이제 뭐 붙이고 세금 붙이고 뭐 하다 보면 한 15,000불이면 얼추 한 2만 불까지 올라가요.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뭐 좀 더 싼 걸 구하면 뭐 한 18,000, 조금 더 비싼 게 되면 다 합치다 보면 뭐 25,000, 그 정도 차값이 들어가고, 보험료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 차이가 확 나는데, 뭐 적게 받으면은 뭐 1200불 1년에, 견적이 많이 나오면 뭐 3600불도 나오고,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00불을 잡을게요. 그럼 얘도 이제 12개월로 나누면 얼추 한 200불 정도 돼요. 한 달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1년에 한 번 내는 거긴 하죠.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뭐 한 250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집 렌트비.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짜리 집을 구하기 위해, 방 3개짜리라고 해서 한국의 32평 같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듀플렉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좁고 높아요. 그리고 방 크기 자체가 한국보다도 훨씬 작아요. 아파트 같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, 32평 아파트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. 그런데 방 3개짜리라서 이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. 물론 뭐 방 2개짜리보단 크지만 방 3개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제 지역마다 뭐 금액 차이가 나지만, 너무 뭐 오래된 집이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, 너무 또 뭐 너무 평판이 안 좋은 동네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한 1100불에서 뭐 1600불 요 정도 사이 되고, 뭐 한 1400불 500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, 그게 이제 보통 공과금이 포함이 안 된 비용일 소지가 다분해요. 뭐 어떤 데는 뭐 1600불에 공과금이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, 어떤 데는 1600불에 공과금이 아예 포함 안 돼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보통 뭐 한 1300불에서 1600불 사이에서 공과금이 포함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, 공과금 같은 경우가 보통 렌트는 이제 물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.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, 물론. 그리고 전기세, 수도세는 전기세 하고 난방비 이건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, 공과금 포함 안 된 상태에서 물만 포함된 상태에서 뭐 1300불, 1600불 렌트비 잡으시면 되고, 거기에 이제 뭐 난방비, 전기세 합치면은 뭐 1년 평균을 잡았을 때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, 핸드폰비는 여기도 이제 무제한요금제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무제한요금제 뭐 통신사마다 무제한요금제 최저요금 비슷한 것 같은데 75불이에요. 그럼 여기는 이제 뭐 한국처럼 뭐 부가 서비스 뭐 이런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딱 75불 나와요. 거기에 이제 플러스 텍스 나오는데,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오셔서 핸드폰 2개 하면 한 150불 정도 되고, 식비는 뭐 말 그대로 천차만별인데, 뭐 넉넉 잡고 한 80 정도, 800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뭐 얼추 해다 보면
한 달에 뭐 3,000불이 좀 넘어가요.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12개월로 쪼개서 녹인다 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만 뭐 식비다, 뭐 렌트비다, 저 굵직한 것들, 공과금이다, 핸드폰비다, 저기에다 뭐 인터넷을 추가시키면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 돈이 더 나오는 거고, 그러니까 3,000불에서 3,400불, 500불 이 정도 된다 치면 얼추 300에서 330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핸드폰비는 거의 못 줄이신다고 보는 게 좋아요. 한국처럼 와이파이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요금제 쓰면 한 10기가까지는 빠른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고 한국처럼 10기가 이후부터는 속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, 그래서 핸드폰비는 거의 75불짜리로 하시는 게 좋고요. 렌트비에서 좀 돈을 세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. 줄인다 치면 뭐 조금 더 이제 지역을 좀 더 멀리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거기서 2,300불 정도를 또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료야 지금 뭐 한 2,500불 정도를 잡고 녹인 거니까 거기서 뭐 1,200불을 줄인다고 해도 한 달에 뭐 한 5만원, 8만원 이 정도 세이브 되는 거고, 그래서 렌트비에서 세이브 되는 게 제일 크고요. 어차피 공과금은 줄일 수가 없어요. 여기가 겨울이 기니까 한 반년 되는데 반년 내내 춥게 살 수는 없잖아요. 어느 정도는 뭐 실내에서 뭐 옷을 입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나라 전기세 자체가 한국보다는 훨씬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뭐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인다고 해도 한 2,500불, 2,600불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가 이제 5월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뭐 식비는 뭐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이제 뭐 손을 많이 쓰면 뭐 식비는 더 줄일 수 있겠죠. 그럼 식비에서도 뭐 한 200불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도 뭐 2,000, 한 2,400, 500불이 미니멈으로 잡아도. 근데 관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비용은 이제 어른 둘이 이제 쓰는 비용들을 말한 건데, 어른만 둘이면 괜찮아요. 그러면 집세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. 아파트 같은 데로 들어가면 돼요. 투룸 아파트 같은 데로 들어가면 뭐 900불에 1000불에 공과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데들도 있어요. 그러면 말 그대로 뭐 한 500불, 600불 정도가 세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여기 아파트들이 괜찮은 곳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어른만 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. 애들은 이제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애들을 안 받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어른 둘만 있으면 그렇게 공과금이 다 포함된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게 좀 세이브 되는 금액이 크고, 애들이 있는 경우는 거의 뭐 아파트는 받아주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안 받아주는 아파트들이 훨씬 많고요.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만 5살 이상이에요. 여기가 9월이 학기 시작이니까 9월보다 빠른 생일을 가진 5살들, 만 5살들, 9월보다 생일을 빨리 가진 만 5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첫째가 지금 3월생인데 지금은 4살이고 3월이 되면 5살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9월달에 킨더가든을 들어가요. 킨더가든부터는 교육비가 공짜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는 데이케어를 보내야 돼요. 안 보내실 수도 있고, 근데 데이케어가 여기가 한 달에 600불에서 700불 정도 돼요. 그래서 내 애기가 만약에 2명이면 한 달에 데이케어 비용만 1200불, 1300불 이렇게 들어가요. 100몇십만 원씩 들어가요.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도 이제 저는 그거를 아직 못 해봤는데 뭐 주변 분들 얘기로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그런 거를 뭐 증빙을 하고 하면 데이케어 비용이 면제던가 받는다고 들었어요.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. 그래서 그거는 근데 처음에 하여튼 뭐 저도 그거는 알아보질 않아갖고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주변 분들 얘기로는 어찌됐든 맞벌이 하고 뭐 연소득 얼마 따지는 거라고 들었는데,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케어 비용도 면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한 명당 600불에서 700불 정도 추가가 돼요.
그리고 그 애들이 뭐 초등학교 가면 어차피 킨더가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데, 지금 한 달에 뭐 2,400불, 500불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3,000불 이 상태 잡은 상태에서 뭐 데이케어 비용까지 들어가 버리면 뭐 4,000불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.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. 애들이 데이케어 비용이면 데이케어를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고요. 아예 애들이 없는 젊은 부부면 오히려 비용을 더 세이브 시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바로 해도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제가 말한 게 뭐 정석은 아니고 아시겠지만, 정석은 아니고 뭐 대략적으로도 뭐 이런 식이다 이 정도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. 너무 제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정도예요.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. 여기는 돈이 많이 들고 나중에 이제 영주권이 나와야 우유값이라는 게 나오니까, 우유값이 나오면은 좀 숨통이 트이는 정도지, 뭐 그 전까지는 되게 계속 타이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처음에 돈은 많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